테이크아웃 IT. 2019년 첫 월요일입니다. 음, 전 새해 첫 주말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 세웠던 내 계획들이 얼마나 실천 가능성이 있나를 심각하게 고민했죠. 지난해 전 건강검진 후 12kg 정도를 빼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 권고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6월 다음번 건강검진까지 12kg을 빼자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가 지나도록 전 아직 헬스장 등록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반성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오늘은 2019년의 첫 월요일이니까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시간 내서 헬스장 등록도 마치고 조금씩 운동도 시작하면서 식습관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19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나요? 매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테이크아웃 IT에서 IT 뉴스를 테이크아웃 해보시는 계획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흥미로웠던 IT 이슈 3가지를 여러분 출근길에 테이크아웃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바리스타 송민섭입니다. 네, 첫 소식은 유튜브 소식입니다.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앱 분석 업체 YG앱에서 우리나라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앱의 사용 시간과 점유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가 3%로 2위, MX 플레이어가 2%로 3위를 차지했고요. SK텔레콤의 옥수수가 2%, 그리고 중국에서 거센 열풍을 몰고 있는 틱톡이 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위는 당연 유튜브인데요. 점유율이 무려 86%에 해당됩니다. 그래프로 그리기에도 너무 큰 격차가 나는 이 데이터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2만 7천 명을 표본 조사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뭐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닮고 싶은 인물의 게임 유튜버 도티가 이순신 장구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의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은 아니고요. 미국에 조사한 내용을 봐도 좋아하는 연예인 1위부터 6위까지를 모두 유튜버가 차지했을 정도로 유튜브의 열풍은 미국을 덮치고 있고요. 또 최근 일본에서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 유튜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던 것처럼 디지털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유튜브 영상의 주인공이 되고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1000명을 넘은 유튜브 가상 유튜버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술 발전으로 가상 캐릭터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 때 움직임과 표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목소리도 실시간으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상 유튜버 활동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캐릭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들을 활용한 가상 유튜버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쉽게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입니다. 이번 사고는 여기어때라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드 이노베이션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사용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체 메일을 보내면서 여러 개의 메일 주소를 같이 수신자에 넣고 발송하면서 메일을 수신한 사용자가 자기 메일 외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의 메일 주소를 볼 수 있었던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유출된 내용은 이메일 주소가 전부이지만 숙박업소 그리고 레저 활동을 위한 예약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다뤄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메일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일을 발송할 경우에 수신자에다 여러 사람들의 메일 주소를 넣고 발송을 하죠. 그러면 누가 받았는지 메일 받은 사람들은 서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여러 사람들의 메일 주소를 숨은 참조에다 넣고 메일을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메일을 누가 또 받았는지를 모르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대량 메일들은 사람이 직접 발송하지 않고 메일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별 발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어때 같은 사고들은 발생하는 게 참 흔한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일이 그 많은 사용자들에게 20명씩, 3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대량 메일을 보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났는지 참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참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2019년에 이 뉴스 이외에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싸이월드 소식인데요. 싸이월드, 잊혀진 이름이죠. 싸이월드 하면 미니홈피, 파도타기, 도토리 등으로 유명했고요. 우리나라 디지털 카메라 보급에 큰 영향을 줬던 서비스이기도 하죠. 지금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로 잡고 있는데요. 페이스북도 그 싸이월드의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인 모바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싸이월드가 잊혀진 서비스가 되었었죠. 이런 싸이월드의 중심에 미니미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다양한 표정과 의상, 그리고 집 꾸미기,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었던 아바타 같은 존재였는데요. 2019년 새해에 싸이월드 3.0을 준비하면서 서비스에 어울리는 새로운 미니미 캐릭터 공모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억의 서비스인 싸이월드에서 미니미 캐릭터 공모전을 시작으로 2019년에 새로운 싸이월드 3.0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매우 궁금한데요. 이번 싸이월드 미니미 캐릭터 공모전은 2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싸이월드 미니미 캐릭터를 시작으로 싸이월드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싸이월드 3.0이 탄생하기를 다시 재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이번엔 도토리 파는 데만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9년) 테이크아웃 IT 그 첫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도 재미있는 IT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이었습니다.